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오늘 이게 방송이 좀 원활하진 않네요. 무슨 방해 책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요즘에요, 그 한일, 일본, 아베, 문재인, 김정은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방송이 잘 안 돼요. 예, 무슨 그 AI가 이게 입력을 했는지 쭉 나오네 이제. 예, 이제 나오네요. 이게 그런 게 안 들어가, 그런 게 들어가면 방송에 엄청난 그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그걸 가지고 너무 탄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들을 좀 뭐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는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예, 좀 그러네요.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춘 대사님 정말 일본 전문가 있습니다. 그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고 한일 간의 이 전쟁 왜 시작됐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될 것이며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 결과 우리가 받아 안아야 되는 그 전쟁 청구서 전쟁이 끝나면 청구서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오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사님 일본과의 관계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정말 궁금해요. 몇 년 동안 계신 거예요? 일본에 꽤 오래 일본에는 전 4번을 근무했고요. 4번이나요? 예, 제가 35년 외교관 생활을 한 중에 4번을 그러니까 횟수로는 한 12년 가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외교부의 본부에서도 일본 관계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35년 외교관 생활 중에 한 20년을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일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가시네요.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큼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직접 제가 담당했던 그 일이 많지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요즘은 이제 현직에서 떠났지만은 이것이 다 과거의 관계 위에 하나하나씩 누적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체를 보는 시각은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슈 갓윈님, 반갑고요. 그리고 홍헌님,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들어오셨는데요. 그 미국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슈 갓윈님, 미국에 계신다는데 이 구글 본사에다가 이거 좀 민원 좀 올려주세요. 유튜브 코리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저희가 어떤 그걸 올리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슨 야동? 이런 불륜물? 이런 음란물? 이런 걸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누구를 욕하는 걸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주 그 품위 있는 그런 정말 명사들의 강의 같은 걸 올리는데 올리기만 하면 노란 딱지가 올라와요.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조건 다 올려붙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독자를 계속 빼가고요. 우리가 지금 6월 달부터 이게 한 달 반 됐죠. 이 동안에 빠진 구독자가 거의 10,000명 이상이에요. 걔네들이 이게 내준 게 그래요. 못 올라가게 지금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못 보게 이렇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 계시는 우리 애청자들께서 구글 본사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관찰을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그 목소리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상 역시 똑같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영상인데 이 유튜브 코리아는 도대체 뭘 받아먹었는지 뭔 그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간 지금 저희들은 엄청난 탄압 속에 지금 있습니다. 이재춘 대사님의 이 중요한 외교적 경험, 대한민국의 피가 되고 살이 될 건데 이자들이 이렇게 지금 방해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그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구글 본사에다가 유튜브 코리아,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좀 그 감사를 좀 해달라고 좀 항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대사님, 뭐 딴 얘기가 좀 됐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 지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일 전쟁은 문재인이가 직접 일으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으로 말하면 뭐 어떤 나쁜 평화보다도 어떤 좋은 전쟁, 그러니까 어떤 나쁜 평화가 어떤 좋은 전쟁보다 낫다. 뭐 이러면서 자기는 완전 평화의 사도, 예, 뭐 이렇게 지금 또 자기를 홍보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한일 전쟁을 왜 일으킨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예. 그거는 전쟁이라는 것은 경제 전쟁도 있고 문화 전쟁도 있고 외교 전쟁도 있고 진짜 전쟁도 있는데 서로 뜻이 맞지 않아야 되는 제일 첫째 조건이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고약한 것이 국가 간의 약속을 하고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가장 그 직접적인 전쟁의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대화 가지고 이제 통하지 않게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약속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파기하는데 이번에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라는 그건 하나의 변형된 형태의 전쟁인데 이것은 앞으로 몰고 올 파장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전쟁입니다. 예. 근데 이 직접적인 원인이 약속 파기에 있어요. 물론 그 약속이 무엇이냐? 뭐 옛날 거 파기하고 그런 것도 많지만은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약속 파기 것이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게 있죠. 하나는 그 박근혜 정부가 2015년입니까? 그 일본하고 그 위안부 그 합의를 이끌어냈죠. 그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이제 이것을 그렇게 분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대국적인 판단이 있었어요. 아베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그 2015년 12월인가 그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그 치유 화해 재단이라는 걸 만들고 공동으로 일본의 총리 이름으로 사과를 하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위안부와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었죠. 그렇죠. 화해 치유자. 그래서 일본이 10억 엔이라는 돈을 이제 거출을 해서 한국 돈으로 100억 쪽에 만들고 그래서 그건 이제 위안부들이 이제 살아남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이 한 이제 3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한 것이 그 위안부 합의는 없다. 정면으로 그걸 깨버렸어요. 그리고 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을 전부 조사를 하고 외교부에서 그 비밀 교섭이 많잖아요. 그걸 다 까발리고 그걸 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다 파헤치고 그랬어요. 이건 국제적인 관계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국가 간의 그런 중요한 합의 그 과정을 전부 까놓고. 개인들도 갔죠. 그건, 약속 다 했는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한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깨면 그 왼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순간에. 그것이 가장 이제 처음 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작년 그 몇 월입니까? 12월입니까? 그것도 그동안에 대법원에 계류됐던 일제시대 징용자 그 배상 문제 이게 또 대법원이 판결을 해가지고 일본의 그 중요한 신일철 제철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쓰비시 이런 데 뭐 여러 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군데가 있죠. 그것을 이제 그 배상 판결을 냈죠. 대법원에서. 그런데 원래 대한민국과 일본 그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 국민 대 국민 간의 소위 청구권에 관한 문제 이것이 1965년에 한일 간에 만들어진 청구권 협정이라는 그 협정을 통해서
이것이 영원히 해결된다는 그 약속을 했어요. 음.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아니다. 이건 민사는 그냥 살아있다.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된 게 아니다. 네. 이런 해석을 내렸어요. 근데 그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예. 근데 그것으로 족하지 않고, 근데 그러면 정부가 그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네, 그거는 네. 국가 간의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하는 건 너희들 뭐 삼권 분립 너희들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예, 지금 예. 문제는 신일철이나 이저 미쓰비시 그 회사에 그 회사를 압류하고 그걸 강제 집행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예. 그러니까 그걸 정부가 뭐 조치를 했어야 돼. 그거 스톱. 그럼 그거는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벌써 언제 이게 55년 됐지 않습니까? 한일 그렇죠. 54년입니까? 54년 됐죠. 예, 65년도에 예. 그러니까 예. 그때 다 정부 간에 이 약속이 끝난 것이다, 해결이. 그러니까 그건 뭐 꼭 그런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배상, 그럼 돼요, 정부가.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뭐 내버려 두고 있다가 나중에 저 오사카에서 6월 27, 8일 그거 했잖아요. G20. 그때 문재인이 가야 되고 아벨 만나야 되니까 부랴부랴 그 얼마 전에 무슨 강경화 장관이 해물 냈어요. 이걸 뭐 일본 그 관계 기업하고 한국의 뭐 기업하고 돈을 내 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본이. 예.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이 징용공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싸움을 건 거 우리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일본 정부가 이건 못 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걸 한 거 아닙니까? 오사카 G20 끝나자마자 예. 7월 1일 날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부속 불산, 예, 에칭가스. 그런 예. 3개 품목에 대해서 그 우리는 이제 엄격히 심사하겠다. 지금은 소위 화이트리스트라고 해가지고 27개국에 대해서 그건 전부 자유진영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예, 예. 미국인이 불러서 영국인이 뭐 예. 그런데 그런 거기 한국 들어가지만은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그 수출입 심사를 심각하게 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 요게 다. 근데 이제부터 한국은 금융돼서 빼겠다 그래. 벌써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이미 10일부터 그걸 수출을 딱 막았더라고요. 벌써 열흘 동안 안 들어왔대요. 글쎄.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것이 지금 그냥 가만둬 가지고 이게 해결되기가 물론 어려운데 우리는 자꾸 이제는 뭘 하냐면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해가지고 저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예, 뭐 자꾸 그렇게 가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예. 이렇게 했다. 아니 한 건 우리가 싸움을 걸어놓고 저쪽에서 싸움을 걸었다고 지금 시비를 붙는 거예요? 이게 개인으로 말하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한일 청구권이라는 게 그때 이제 65년도에 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아쉬워서 그 돈을 그 일본 재산의 절반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뭐 일본 재산 절반은 아니고. 아니 뭐 그때 뭐 절반이라며요. 그 당시에 우리가 우상 3억, 유상 2억, 민간차관 이렇게 6억 불이라는 돈을 이제 일시금 받은 거 아니에요? 그 10년에 이제 본인 앞에서 받았는데 그 6억 불이라는 돈은 그 당시에 일본이 전체 가지고 있었던 외환, 그러니까 외환을 달러의 3분의 1, 2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았는데 개인으로 따지게 되면 자기가 아쉬워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다 받아왔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좀 미친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계속 칭얼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야 네가 아쉬울 때는 언제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약속을 그렇게 허무하게 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것이 그 우리가 싸움을 걸은 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도 저쪽에서 그 수입 이제 규제를 하니까 이제는 전부 반일 감정을 통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 엊그제 여기 김현종이라는 그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라는 사람이 미국 갔었는데 그 사람은 왜 미국 그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안보실에서 가서 뭐 하는데 미국 뭐 중재를 요청했는 어떤 신문에 열어놨는데 이 사람이
미국도 우리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면 듣겠지. 그렇지, 그 그렇겠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거는 미국이 이제 일본한테 얘기를 해서 뭘 도와준다 뭐 이런 식의 그 예, 냄새를 풍기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예, 이 사람이 특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동학난 때 110년 전에 있었던 동학난 때 얘기를 하면서 이 저 국채 이 저 국채 보상운동? 보상운동이라는 거 그 얘기를 떠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게 뭡니까? 옛날에 의병 있었잖아요. 예, 그 의병, 의병에서 뭐 백성들이 마치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기 한 것식으로 국민들이 다 단합해가지고 이제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